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황선아입니다. 오늘은 JPT 800점 달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동사 표현을 데리고 왔습니다. JPT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헷갈리기 쉽고 또 틀릴 확률도 높은 이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아세르 그리고 고게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세르의 경우에는 안달하게 하다, 초조하게 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요, 아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땀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가 아세라고 하죠. 우리가 초조한 마음을 느끼면은 땀이 나요. 그래서 해당 한자를 아세르라고 읽을 때는 초조하다, 안달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게르의 경우에는 한자를 보시면 불을 쬐고 있네요. 불을 너무너무 쬐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리다, 고게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세때, 지메츠시다, 초조하게 굴다, 자멸했다. 두 번째, 사카나가 고게르, 생선이 타다. 자, 보통 이제 자멸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단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세르라는 동사는 보통 부정형으로 쓸 때는 아세라즈 혹은 아세라 나이데, 초조해하지 말고 라고 활용을 해요. 그런데 아세르, 생긴 거는 우리가 이그룹 동사라고 볼 수 있으나 뒤에 라즈 혹은 라나이데라고 활용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예외 그룹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리미르, 두 번째 하부크, 동일한 한자를 가지고선 읽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의미 또한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가에리미루라고 읽었을 때는 반성하다, 돌이켜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눈 목자에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되돌아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러면은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잘못한 일이 먼저 보여서 반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다라고 할 때 카에루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 동사 생각하시면서 가에리미르, 돌아가서 보아하니 내가 반성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부크라고 읽었을 때는 위에 있는 소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줄이거나 생략해서 적게 하다. 그래서 하부크, 생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아야마치요 가에리미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다. 두 번째, 세츠메이요 하부크, 설명을 생략하다. 두 가지 표현 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어서 승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다의 뜻을 갖고 있는 가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요. 마사르라고 읽었을 때는 무엇이 더 우수하다, 더 낫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은 A와 B니 마사르라고 되어서 A는 B보다 우수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유학니 가츠, 유혹을 이기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다라고 하지만 조사 니를 사용해서 유와근이 가츠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겐코와 도미니 마사르, 건강함은 부유함보다 낫다. A와 B니 마사르라는 문장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통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요 한자는 종을 나타내요. 종 안은 텅텅 비었죠, 여러분. 자, 길이 만약에 텅텅 비었으면은 다니기 쉽고 왕래하기 쉽고 또 통과하기가 쉽겠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선 읽는 방법에 따라서 가요우는 다니다, 도우르는 통과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学校に 가요우, 학교에 다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카요우라는 동사는요, 조사 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명사니 가요라고 활용을 하고요. 요코조 도우르, 옆골목을 지나가다. 도우르라고 할 때는 명사 오 도우르라고 합니다. 해당 동사가 앞에 어떠한 조사를 쓰는지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주세요. 자, 이어서 성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카루, 두 번째는 모루가 되겠습니다. 사카루라고 했을 때는 번창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합성 동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에 사카루라고 했을 때는 한창 타오르다.
그런데 사실 이 사카루라는 표현보다는 사간다, 활발하다라는 형용사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간다라는 표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루라고 읽었을 때는 한자를 보시면은 접시를 뜻하는 한자가 있고요. 위에는 이룰 성자가 있죠. 접시에 무언가를 엄청 많이 쌓아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쌓아 올리다, 담다는 모르라고 읽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희가 모에 사카르, 불이 한창 타오르다. 두 번째, 스나오 모르, 모래를 쌓아 올리다. 자, 이어서 피자가 들어간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르, 요케르. 사케르, 요케르 둘 다 의미는 피하다, 꺼리다, 방지하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케르라고 읽을 때는 내가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피하다 라고 하거나 시선을 피하다 라고 할 때는 사케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케르는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대상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요케르라는 동사를 써요.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메오 사케르, 남의 눈을 기피하다. 두 번째, 미즈타마리오 요케테 도오르, 물 웅덩이를 피해서 지나가다. 이런 식으로 요케르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대상을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가요케. 모기를 피하다 라고 할 때도요. 사케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케르를 씁니다. 이어서 시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메스, 코코로미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메스와 코코로미르 둘 다 시험하다, 실제로 뭔가를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보시면은 타메스는 이것이 사실인지 어떠한지, 좋은지 나쁜지, 주로 과정에서 어떤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코코로미르는 이것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보통 최종 단계에서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세이노오 타메스, 성능을 시험하다. 지켄오 코코로미르, 실험을 해보다. 두 가지 표현 구분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자가 들어간 단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사와르 그리고 후레르가 되겠습니다. 사와르는 만지다, 내가 직접 만지다, 어떠한 대상을 만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사와르가 되겠고요. 후레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에게 닿는 경우 혹은 접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애니 사와테와 이케나이, 그림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어서 가이키니 후레르, 바깥 공기를 쐬다. 두 문장을 읽으시면 그 뉘앙스가 바로 다가오죠. 첫 번째 문장의 경우는 직접 손을 대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닿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한자를 히크, 하즈무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히쿠라고 읽는 경우는 악기를 연주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하즈무의 경우에는 튀어오르다, 들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즈무가 들뜨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요, 추상적인 단어와 붙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피아노 히크, 피아노를 치다.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하겠죠. 문해가 하즈무, 가슴이 뛰다. 가슴이 뛰다라고 할 때 이 가슴은 진짜 신체의 장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어서 잠자를 활용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소무와 모구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소무라고 읽는 경우에는 보통 육지에서 잠복하거나 숨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모구르는 물속으로 잠수하다, 숨어 들어가다, 기어 들어가다라고 할 때 씁니다. 보통 물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카게니 히소무, 풀숲에 숨다. 두 번째, 신조도리니 모구르, 진주를 캐러 잠수하다. 숨다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잠수하다의 경우에는 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크, 하그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깎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과를 깎아서 껍질을 드시나요?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드시나요?
내용물을 먹죠.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겨서 내용물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무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면에 동물이 있는데 동물의 가족이 필요해요. 자, 이 동물의 가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하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껍질이 필요해서 벗기는 경우에는 하구, 그리고 안에는 내용물이 필요할 때는 무크라는 동사를 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고노 가와오 무크, 사과 껍질을 벗기다. 사과 안에 내용물이 필요해서 벗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가이오 하구, 관이를 박탈하다. 자, 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위를 뜻하는 거죠. 직위라는 것을 껍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껍질이나 가죽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껍질과 가죽, 직위를 벗겨내다, 즉 박탈시키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크와 하구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오늘 살펴본 동사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단어이므로 반드시 한자와 뜻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JPT 한 권으로 끝내기 800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800점을 넘을 수 있지? 혹은 990점 만점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고민되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요.